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4월 1일 만우절 오후 9시에 유튜브 라이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때 하고 싶으셨던 질문들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 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4월에 있을 ACR 암학회를 앞두고 3월에 초록이 발표되기 때문에 초록 앞뒤로 가장 변동폭 크고 상승폭 클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역사적으로 3월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말 제약바이오 지수가 좋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2월 말부터 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HLB와 유한양행의 신약 승인 여부까지 언급이 되게 많이 되면서 2, 3월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4월에 있을 ACR 학회의 초록이 3월에 나왔기 때문에 보통 그때 데이터나 공개하는 것들에 대한 대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월 학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좀 반영이 많이 안 되는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다만 3월에 초록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 4월 학회에서 발표되는 기업들, 예를 들어 레오캠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볼만한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말부터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급등을 한 기업들은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번 주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혹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그런 사례들이 바이오텍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엔키맥스는 지연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제넨바이오, 혹은 이제 셀리버리 같은 그런 기업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텍에 대한 투심 악화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이오 관리 종목 생각보다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건 이게 투심 악화와 조금 별개로 볼 수 있는 게 이미 되게 이슈들 많았던 기업들이에요. 셀리버리, 거기에다가 카나리아 바이오, 올리패스, 뉴지레파마, 이 기업들이 대부분 자본 잠식 상태이거나 재무제표 측면에서 혹은 임상 데이터 측면에서 임상 데이터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임상 데이터 진전도, 임상 진전도 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었던 기업들인 거고, 말로만 우리 라이센스 아웃 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은 계속 하는데 진전이 보이지 않고 데이터를 봤는데 데이터에 조금 이상 부분이 많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제대로 된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라면 말로만 하는 건 더더욱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이오 투심 악화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옥석가리기가 된 그런 기업들이기에 큰 영향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더불어서 이제 특허 문제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툴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메인 특허 때문에 특허권에 대해서 좀 밀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툴젠도 조금은 지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 특허는 조금 별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HLB가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했죠. HLB가 하는 건 아니고 HLB 생명과학, 테라퓨틱스가 하는 건데요. 지금 교무세포종부터 시작해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상업화,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불가피한데 되게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번 주 금요일에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례들로 인해서 바이오에 안 좋은 이슈도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럼 바이오 다시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4월 말 정도까지 조금 쉬어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저번 주 금요일
금요일에 삼천단 제약도 나오지 않고 있었던 그런 공급 계약도 체결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뭐 알테오존도 다소 최근에 머크와의 독점 계약이 체결됐었던 것, 거기에다가 이번 아스코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바이오 올해 연중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빅바이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느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레오켄바이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이 기업들 모두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실적 측면에서도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장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큰 타격 받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빅파마와 국내 바이오 간의 거래가 성사된 바가 있었을까요? 네, 많습니다. 알테오젠이 너무 메인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필두로 어느 정도 바이오 자체에 대한 신뢰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말로만 나왔던 몇 년 동안 계약이 나온대 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던 그런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하나 둘 제대로 된 계약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즉슨 바이오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걸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약이 나오고, 그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다. 바이오가 사기가 아니라 계약은 나오는데 그냥 오래 걸리는 거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라는 인식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조금 더 정직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회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4월 ACR을 지나고 나서도 6월에 있을 아스코, 10월에 있을 에스모, 그게 아니더라도 혈액 암학회, 당뇨학회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학회 모멘텀은 여전히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4월보다는 6월에 있을 아스코, 6월에 있을 아스코에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되게 발표를 많이 하고 항암제에 있어서 어떤 게 트렌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아스코가 조금 더 중요하다. 그래서 6월에 있을 학회에 대한 기대감은 좀 5월에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도 6월에는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이오에 있어서 조금 좋게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4월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그리고 제출 지연으로 인한 사례들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나 관리 종목으로 지금 언급이 된 기업들 5군데가 되는데요. 그 기업들은 그냥 안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죠? 하한가를 갔다고 해서 그걸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임상 지연이 너무나 많이 되거나 임상 데이터가 클리어하지 않은 기업들, 거기에다가 횡령 혹은 그 자금을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금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데 이상한 데에 쓴 기업들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말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나오죠. 그래서 실적 위주의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조정 시즌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의사들 파업으로 인해서 종합병원들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스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액제들이 많이 안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혹은 의약품 쪽도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약사들보다는 미용기기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원을 한 피부과들은 많이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좀 다를 수 있고, 특히나 저는 지금 특허 관련해서 합의금 받게 되는 비율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CMO, CDMO 기업들은 미중 방역 분쟁으로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거기에 수주도 최근에 점점 많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고요. 6월에는 아스코, 암학회, 3대 암학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5월 초록 공개 잊지 마시고요. 5월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죠.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 중 하나 HLB의 리보세라닙과 감렐리주맙의 병용 투여 FDA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에 대한 투심 완화
되게 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HLB도 되게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란셋과 같은 글로벌 탑티어 저널에도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항서제약과 같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와 병행초를 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 FDA 승인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승인 여부를 앞둔 신약들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HLB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올해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올해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승인을 앞두고 상패 여부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텍들과의 vs 경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승인 여부가 안 되게 되면 그 또한 되게 큰 악재로 작용을 할 건데요.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승인이 된다면 그 또한 그냥 바이오텍의 좋은 요소들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제출이 지연된 기업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감사보고서에서 안 좋은 의견이 나온 기업들과 지금 승인 여부를 앞둔 기업들의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레이저티닙도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우선 심사권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승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6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에 금리 인하 올해 3번 정도 한다고 어느 정도 셋업이 됐기 때문에 6월 정도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나 믿음은 올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다시 보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동안 언급되었었던 계약들 올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실 만한 것들 생각보다 많으니까 과거 영상들도 봐주시고 4월 1일 라이브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가능하면 한 번 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안녕!